안녕하세요. 딥러닝으로 요가 자세 인식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카카오 브레인의 김동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람의 포즈를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과 카카오 브레인의 포즈 기술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을 위한 발표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딥러닝을 잘 모르지만 딥러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은 개발자분들을 위한 발표를 기획했습니다. 딥러닝 중에서도 특히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이와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이 발표를 듣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중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부의 딥러닝 모델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브레인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실까요? 다음 영상은 요가 영상을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거쳐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크로우 포즈부터 시르사하사나, 다음으로 코브라 자세, 마지막으로 다운도까지 4개의 자세로 이루어진 비냐사의 시퀀스를 돌린 영상입니다. 어떠셨나요? 요가 자세가 잘 인식되는 걸 보셨나요? 이런 어려운 요가 자세를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이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먼저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어떤 곳에선 키포인트 디텍션 혹은 한글로는 자세 인식이라고도 불립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관절과 같은 사람의 중요 신체 부위, 즉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원들이 보이시죠? 이것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찾아낸 키포인트의 위치입니다. 종종 다음의 사진을 보고 뼈대를 인식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를 안 하시겠죠? 이 선은 시각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가 잘 인식되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입니다. 그렇다면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어디에 쓰일까요? 먼저 운동에서 코칭이 가능합니다. 관절의 위치를 추적하여 강사가 알려준 동작 혹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게임에서 점수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와 나의 동작을 비교해서 얼마나 비슷하게 춤을 추는지 점수를 매겨주는 게임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작에 대한 피드백은 동적인 운동이나 게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적인 분야인 재활 운동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찾아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마존고 매장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트래킹하여 어떤 물건을 누가 짚는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해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무인 매장에서도 이런 기술이 쓰일 수 있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은 어떻게 학습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예시인 개고양이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개고양이를 분류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부분과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부분이 위아래에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의 빌드 함수에서는 고양이와 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이미지가 고양이에 가깝다면 0을, 개에 가깝다면 2를 리턴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요. 아래 함수에서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출력값으로 이 이미지가 고양이와 개 중 어디에 가까운지 0과 혹은 1이라는 값을 리턴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은 어떤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개 고양이 문제에서는 네트워크를 만들 때 0과 1을 인풋으로 넣어주었는데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비슷하게 사람의 포즈를 인풋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왼쪽의 영상은 사람의 관절을 하나하나 사람이 마킹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의 영상인데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신체 부위들을 이 뒤에서는 계속 키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이 키포인트를 사용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만들 때는 정확히 어떤 형태로 넣어주게 될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람 키포인트의 좌표값을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17개의 키포인트가 있고 2차원 평면에서의 각각 x와 y로 나타낼 수 있으니 총 34개의 숫자겠죠? 여기서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키포인트 수는 17개인데 여러분이 더 다양한 키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선 앞의 영상에서처럼 데이터를 만들 때 더 많은 부위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의 개고양이 구분하는 예제와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유사하게 비교해보자면 개고양이 문제처럼 0과 1, 두 개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34개의 x, y, 17개 쌍의 숫자를 맞추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빌드에서는 0과 1을 값으로 가지는 배열이고 오른쪽의 빌드에서는 키포인트라는 변수가 34개의 숫자를 배열의 배열로 가지게 됩니다. 아래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왼쪽은 이미지를 보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0과 1의 형태로 맞추고 오른쪽은 이미지를 보고 34개의 좌표값을 맞춰냅니다. 이렇게 모델이 직접 좌표값을 맞추는 방식을 리그레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리그레션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34개의 XY, 키포인트 좌표를 맞추라고 하는 대신 키포인트의 히트맵을 맞추라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히트맵은 숫자의 범례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키포인트의 XY를 중앙으로 기준 삼아서 가장 큰 값을 매핑한 적절한 분포를 만들고 이 값을 기준으로 3차원으로 표현했을 때는 다음 좌측과 같이 표현됩니다. XY 주변 값들은 낮은 높이에 있는 것으로 대입되니 중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작은 값이 매핑되겠죠? 예시에 만들어본 2차원 히트맵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것을 원래의 이미지에서 다시 보기 위해 어깨 부위에 히트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어깨를 중심으로 빨간색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파란색까지 색이 칠해져 있죠. 이 값을 실제로는 1.0부터 0까지 부드럽게 표현한 2차원 배열이 히트맵이고 이것을 우리는 히트맵 인풋으로 쓰게 됩니다. 이 2차원 배열을 무릎, 엉덩이, 팔목과 같은 중요한 부위마다 각각 따로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히트맵이 총 17개 만들어지겠죠? 한 번에 뭉쳐서 그려본 다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히트맵들은 이렇게 뭉쳐진 형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키포인트별로 쓰이게 됩니다. 다시 처음에 빌드 함수로 돌아온다면 인풋에서는 키포인트가 히트맵으로 변환되는 컨버트 함수가 더 필요하고 나중에 이 딥러닝으로 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도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히트맵을 키포인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방식을 히트맵 방식으로 포즈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명의 사람에 대해서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보여드렸는데 두 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괜찮은 방법이 떠오르셨나요? 쉽지만 강력한 방법은 이미지를 잘라서 한 명씩 따로따로 키포인트를 찾는 방법인데 사람을 개별적으로 네트워크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방식이랑 똑같겠죠? 실제로 좌측의 서퍼와 오른쪽에 물구나무 서기 한 사람을 각각 네트워크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이 과정을 2번씩 반복하게 되고 이 두 명에 대해서 각각 키포인트를 찾아내게 되겠죠? 보통 실제로 구현할 때에는 사진 속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별도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는 네트워크와 키포인트를 찾는 네트워크 두 단계로 되겠죠? 이러한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사람 수 이미지만큼 해당 영역을 잘라서 네트워크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호출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 수에 비례해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없는 바텀업 방식도 있는데요. 바텀업 방식에서는 이 키포인트를 사람과 무관하게 이미지 내에서 모두 먼저 찾아냅니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다 찾아두고 각 키포인트가 주변에 어떤 키포인트에 연결될 수 있는지 찾아내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텀업 방식에서는 이러한 연결 도중에 잘못된 관절끼리의 연결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탑다운 방식에서는 사람을 먼저 찾고 바텀업 방식에서는 키포인트 먼저 찾고 연결을 나중에 하는데 탑다운이 상대적으로 느린 단점이 있는 반면 잘못된 관절의 연결은 적기 때문에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이 높은 편입니다. 포즈 모델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탑다운 방식 중에서 간단하면서도 꽤 강력한 성능을 가진 심플 베이스라인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만 아시면 됩니다. 레즈넷, 디컴브, 그리고 앞에 나왔던 히트맵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레즈넷을 사용하여 만드는 피처를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히트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실제 레즈넷은 중간 레이어 수에 따라 레즈넷 50 혹은 레즈넷 101로 다양한 구조가 있지만 어떤 구조를 사용하시든 성능의 차이가 있을 뿐 무방합니다. 왼편, C5의 왼편이 이 레즈넷을 가리키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3개의 디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디컨볼루션 레이어는 레즈넷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피처를 확대시켜서 우리가 먼저 보았던 히트맵의 형태로 변환해주는 부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용법은 매우 단순한데요. 레즈넷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구현에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네트워크는 내부에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중간 부분에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지가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네트워크는 각 계층별로 어떤 특성을 찾아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키포인트의 히트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네트워크는 꽤나 성능이 좋은데요. Papers with Code라는 곳에서 정리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 논문이 꽤 최상위권 모델의 성능을 냈었는데요. 이 모델을 맨 처음에 봤던 요가 영상에 돌려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 영상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 결과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결과물이 매우 떨리고 관절들을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HRlet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모델의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한데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결과물을 보시겠습니다. 좌측이 방금 전에 2018년에 좋은 성능을 냈던 심플 베이스라인의 결과물이고 우측이 2019년에 성능이 좋았던 HRlet의 결과물입니다. 잘 비교가 되시나요? 영상 안에서 여러 개의 사각형이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동일한 사람을 여러 명의 사람으로 잘못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둘 다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눈에는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에는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019년에 이렇게 유명한 모델들을 구해서 직접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시도해 보신다면 요가 자세들을 잡아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브레인에서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브레인에서는 이런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힘들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PI를 만들었는데요. 처음 봤던 이 영상은 카카오브레인에서 만든 포즈 API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어떠신가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보다 더 안정적으로 키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보이시나요? 카카오브레인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자세들을 잡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코코 챌린지 대회에 나가서도 상도 타고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즈 API를 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조사해보시면 다른 회사에서 나온 API들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두 회사의 API를 동일한 영상에 돌려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심플 베이스라인이나
HR렛을 사용한 결과물과 비슷하게 잘 안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세에 대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다른 회사의 API도 사용해 보시고 카카오 브레인의 포즈 API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회사에서 만든 포즈 API를 직접 활용해서 다양한 운동에 적용시켜 봤는데 생각보다 포즈가 잘 인식돼서 놀랐습니다. 러닝, 클라이밍, 골프, 헬스, 다양한 운동에 직접 모델을 만들어 보셔도 좋지만 저희가 고생하면서 개선한 부분들을 API를 통해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디벨로퍼스에서 인증키만 신청하여 받는다면 포즈 API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다루는 예제도 가져왔습니다. 비디오를 다루는 방식도 거의 비슷한데요. 영상이 큰 파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잡부분과 결과물을 가져오는 부분이 비동기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만 다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니 API를 써보시면서 좋은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어떻게 하면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직접 해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손쉽게 써볼 수 있는 카카오 브레인의 포즈 API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 사실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웹 기반의 포즈 API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SDK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웍을 위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포즈를 응용하여 영상에서 사람들의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텐데요. 다음은 엔터테인먼트나 공공감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행동 패턴을 쉽게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의 영상을 보시면 비슷한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초록색으로 표현되고 다른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구 결과물도 차근차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